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의 내연차와는 이제 다른 기술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업계의 기술을 선도하는 그 성과가 과거와는 다른 이제 순위로 정해지게 되니까 거기에 많이 혼란을 느낍니다. 사실 독일 전기차의 완성도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혀가 기네요. 보여지는 결과물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뭐 그걸 엄청나게 포장하는 걸 보니까 독일이 내연차 시대에서는 행세를 해오다가 전기차 시대에 포지션이 바뀌니까 이제 뭐 어떻게든 어필을 하려고 정말 말이 많아지고 있네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서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독일 기업들은요 뭐 전기차 내놓고서 그 떨어지는 기술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얘기를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드럼 브레이크도 내놓고서 이게 뭐 새 시대의 드럼 브레이크다, 이게 앞으로 전기차의 방향이다, 이렇게 폭스바겐이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을 거고 저희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어조는 했습니다만, 이게 뭐 앞으로 전기차의 회생제동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다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드럼 브레이크는 완전히 다른 뭐 그런 식의 포장을 하려고 하지 않았죠. 이걸 공급한 컨티넨탈에서 그냥 미래의 드럼 브레이크다라는 문구를 하나 썼을 뿐이에요. 광고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안 쓰더라고요. 처음에 낼 때 드럼 브레이크의 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구 하나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걸 받아서 설명하는 영상 제작자들이 이제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거죠. 폭스바겐이 이걸 왜 썼겠는지 자기들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 원가 절감을 했을 리가 없다 라고 단정을 한 다음에 그럼 왜 썼을까? 그러면서 이제 유로7의 브레이크 분진 규제를 또 대응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 문구를 이만큼 부풀리고, 그리고 기존의 드럼 브레이크와는 다른 뭐 전자식 제어 방식에 뭐 ABS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부풀리고, 또 회생제동이 있으니까 리어 브레이크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부풀렸고 해서 폭스바겐이 생각 없이 이런 걸 썼겠느냐, 결국은 이쪽으로 다 가는 게 방향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크게 만든 건데, 이게 제조사에서는 뻔히 잘 알잖아요. 본인들이 이걸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워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말을 조심하거든요. 그리고 제조사에 또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사실과 좀 다른 내용들을 막 침소봉대하게 되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뭐 이거 저희가 잘 만들어 놨고요, 뭐 크게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잘 제어를 해놨습니다. 브레이크 분진 면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뭐 그 정도에서 제품을 내놓은 거를 그냥 막 올려치기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상 제작자들도 문제지만 아마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홍보를 할 때 대행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대행사의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이과생들이 아니라 이제 문과 쪽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분야의 설명에 대해서 낄낄빠빠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고만 포장을 하면 좋은 걸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과거에는 제조사나 아니면 대행사들이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 소비자들은 뭐 좀 이상하더라도 이거 왜 이래? 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하고 본질을 꿰뚫는 사람들도 그냥 혀 끌끌 차고 많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엇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사정없이 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대단하다라고 얘기한 영상 제작자들은 본인들의
신뢰. 그리고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뭐 유튜브든 아니면 뭐 미디어든 컨텐츠들을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밥줄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자 사자 덤벼드는 거죠. 네가 맞나 내가 맞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제조사를 실드를 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신뢰를 어떻게든 지켜내 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뭐 됩니까? 안 되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침소봉대한 건데. 2단 변속기도 마찬가지예요. 포르쉐에서 2단 변속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포르쉐다운 재미와 효율을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술을 썼다. 맞아요. 예, 그게 맞아요. 당시에 포르쉐는 2단 변속기를 써야 PMSM 모터의 약계자 제어를 극복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가끔 모터 제어하신다는 분이 그래요. 벡터 제어, 약계자 제어는 이미 오랫동안 해왔고 거의 뭐 오픈소스처럼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뭐 전자제품 만들고 혹은 자동차에서 일상적인 대중차 한 시속 160, 170km 정도 달리면서 한 만 몇천, 12,000, 13,000 뭐 이 정도 모터 돌리고 이러면야 그 벡터 제어가 뭐가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자제품에서도 늘 해왔던 거니까.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2만 1000rpm 막 500마력, 600마력까지 가야 되고 출력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생제동 막 0.6G로 막 잡아내야 되고 그리고 전비도 막 잡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역기전력 문제를 최대한 효율 잡아내면서 그 연구자석의 자속을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해야 이런 결과물이 나오냐 이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서의 벡터 제어, 여기에서의 약계자 제어는 이거 진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할로웨이 경기 보셨잖아요. 5라운드 내내 압도를 했어요. 근데 10초 지나면 이제 경기에서 이기는데 링 중앙으로 상대편을 끌어들여서 야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자 도발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10초 동안 다 이겨놓은 경기를 말아먹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전사의 심장을 보여주고 팬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KO로 극적인 승리를 하니까 전 세계에서 열광하잖아요. 이런 건 아무나 못하거든요. 정말 세계 최고의 격투가 다운 퍼포먼스 아닙니까? 자, 아이오닉 5N에서 보여주는 PMSM 모터의 약계자 제어. 이걸 별거 아니라 그러면 다른 제조사에서 다 하죠. 지금 아이오닉 5N이 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습니까? 왜 난리가 났어요? 점점 지금 판매량이 유럽에서만 지금 1000대를 뚫고 있고 미국에서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이게 2000대, 막 3000대 이렇게 판매가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고성능 전기차, 특히 대중차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고성능 스포츠 전기차로서는 엄청난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M3, M4 이게 7년 동안 전 세계에서 몇 대 팔렸냐면 11만 대 팔렸습니다. 7년 동안 11만 대. 그런데 그런 M3, M4와 같은 엄청나게 산업을 이끌어왔던 상징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현대가 택시로도 쓰이고 일반 대중차로도 쓰이는 그 CUV를 기반으로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그걸 유럽에서 한 달에 1000대씩 사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2000대가 나가서 월 24,000대 정도가 나간다. 그럼 7년이면 몇 대입니까? M3, M4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성공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대중차의 위치에서 보면 별거 아니지만 아이오닉 5N이 소속되어 있는 그 카테고리에서는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1억이 넘어요. 영국에서는 1억 10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그 외 지역도 다 1억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입니다. 현대 브랜드를 단 1억짜리가
월 1000대씩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시된 지 이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N은 또 계속 나올 겁니다. 비슷한 또 더 성능이 좋은 차들이. 그러면 이런 성공을 보고 다른 제조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차들이 후광이 돼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리고 또 EV9 이런 차들이 더 잘 팔리는 그런 후광 효과를 또 줄 거란 말이죠. 3 시리즈, 5 시리즈가 왜 날개 돋친 듯 팔렸냐면 M3, M5라는 누구도 따라오거나 모방하기 힘든 대중차로 끝판을 찍어버린 스포츠 영역의 고성능 차들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 우리 아빠, 우리 형 멋지지? 하니까 와, 저 집안 대단한데? 하고서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오닉 5엔 들어가 있는 모터가 21,000rpm까지 PMSM 모터를 돌리면서도 그 역계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계자 제어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내는 겁니다. 또 투스테이지 인버터를 통해서 일상 영역과 고성능 영역에 아주 큰 갭을 주면서, 그러면 대중차처럼 출퇴근용으로 아이들 딜리버리용으로 사용하다가 서킷 가면은 고성능 스포츠 내연차를 막 잡아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최초의 전기차였고, 그리고 또 부산까지 저희가 가보니 450km를 또 넘게 가요 또. 그러니까 아우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일상차 같아. 버킷 시트도 불편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편해요. 이게 그 성능 치고 편한 게 아니라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런 전기차를 왜 안 만들어내겠습니까?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타이칸도 2단 변속기를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워딩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영상 제작자들이 막 받아가지고 막 놀라 까무러치는 표정 하면서 생쇼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뭐 포르쉐가 뭐 외계인을 가둬놓고 뭐 고문을 한다느니 뭐 미쳤다느니.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왜 2단 변속기를 전기차에 집어넣었어야 되는지. PMSM 모터에서 왜 포르쉐가 15,500rpm까지밖에 못 올리면서 그 이후에 고속 영역을 2단 변속기로 해결하려고 8.16대 1의 변속비를 2단에 주고 빠르게 가속하는 영역에서는 15.65 변속비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 이 친구들 아직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PMSM 모터의 약계자 제어 그 수준에 도달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2단 변속기를 쓰지 않으면 고속과 가속면에 있어서 포르쉐답다라는 말을 듣기가 어려우니까 이 선택을 한 거구나. 기술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 본질을 꿰뚫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남들 다 1단 변속기인데 포르쉐는 역시 다르구나. 2단을 넣었구나. 우와! 막 이렇게 그냥. 그게 이제 포르쉐 입장에서도 좀 난감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막 주목해가지고 다른 제조사와 비교해서 너희들은 1단밖에 못 쓰는데 우린 2단 쓰고 있어서 얼파 또 외계인 몇 명 잡아가지고 또 고문한 흔적이 이렇게 나오잖아 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포르쉐는 또 야, 또 저 김정민 같은 저런 소비자들 나와가지고 또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막 설명하면서 싸울 텐데, 이렇게 되면은 야,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를 자꾸 전문성이 없는 영상 제작업자들이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난감합니까? 그리고 대행사도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컨텐츠가 나오면 아우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대환장 파티가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막판부터는 이제 시속 260까지는 1단 변속기로도 이제 약계자 제어를 제법 해낼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상 안 되니까, 그 이상 하려면 모터를 더 많이 빠르게 돌려야 되고 고회전으로. 그리고 305보를 하려면은 이게 또 PMSM 모터에서는 효율 잡기 힘들어요 동시에. 그리고 회생제동도 아직 타이칸이 0.4G 정도밖에는 못 거니까 역시 2단 변속기를 305보 환경에서는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또 계속 쓰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극복하면 없어져요. 그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사실 PMSM 모터의 약계자 제어의 수준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뭐 회생제동 제대로 걸면서 출력도 잡아내고 효율도 잡아내고 이런다 그러면 변속기를 거기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 집어넣게 되면 공정도 복잡해지고 손실도 발생하고 여러모로 안 좋거든요. 전기 모터는 특히 열 효율이 막 PMSM 모터 기준으로 97%까지 다다랐는데 이걸 뭐하러 변속기를 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PMSM 모터의 제어의 어려움을 포르쉐가 극복하는 그 순차적으로 해서 아마 사라질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을 좀 잡으셔야 된다. BMW가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지켜보니까 어떻습니까? PMSM 모터를 하게 되면 야 저게 문제고, 인덕션 모터를 쓰게 되면 테슬라 초창기 모델의 효율 못 잡은 게 문제니까 우리가 포르쉐도 야 그래서 2단 변속기 달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면 포르쉐 따라쟁이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냐. 그러면 PMSM 모터로 우리가 세계 최고의 혹은 또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해도 이건 쉽지 않은데 2단 변속기 없이는 그럼 어떻게 하지? 해서 선택한 게 WRSM이에요. 그때 WRSM을 기획했던 때가 BMW가 한 2019년 정도부터 아마 WRSM 모터 요게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결과물을 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착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오닉 5N 혹은 그 이전에 2스테이지 인버터가 21,000rpm까지 약계 자재로 훌륭하게 했었던 EV6 GT가 선보이기 전이죠. 그러니까 PMSM 모터로 BMW는 한 17,000, 18,000 그 정도 수준이 한계다라고 본 거예요. 그 이상 모터 회전수를 높이게 되면 역기전력 문제 때문에 이건 좀 힘들다. 그래서 지금 BMW가 구현해놓은 WRSM 모터 회전수가 딱 17,000rpm 정도인 거예요. PMSM으로 해보니까 그 정도의 성능을 좀 내야 최고속과 가속력에 있어서, 그리고 또 500마력 중후반대 출력을 얻기가 좋은데, 출력과 효율을 잡아내기가 좋은데 PMSM 모터로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일상적인 대중차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위로 영역으로 올라가려다 보니까 PMSM 모터의 단점이라고 했었던, 문제점이라고 했었던 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보다 제어, 약계자 제어의 어려움이 없는 WRSM으로 하면 고성능 영역에서의 효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걸 선택을 해서 제품화를 했는데 1년 후에 EV6 GT라는 놈이 나와서 21,000rpm까지 그냥 SOC 10%에 다다를 때까지 출력 제한 크게 걸리지 않으면서 전비까지 다 잡아내는 진짜 골 때리는 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고 아니 PMSM 모터로 이거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WRSM으로 그걸 피해가서 더 효율을, 성능 뭐 이런 것들 잡아내기 위해서 굳이 브러쉬가 들어가 있어서 그 브러쉬가 소모됨으로 인한 내구성 문제를 안고서라도 그거를 해보려고 한 건데, 성능, 효율, 뭐 회생제동 관련된 결과물 다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 PMSM 모터에서 문제가 돼서 WRSM 모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우회를 했는데, 그 우회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PMSM 모터로 끝판까지 찍어버린 아이오닉 5N EV6 GT의 완성도를 따라가기는커녕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열등한 결과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단지 내구성 문제예요. 출력 저하 문제 없습니까?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비는 뭐 더 훌륭하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약계자 제어 뭐 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약계자 제어 안 해가지고 더 출력을 적극적으로 고속 영역에서 손실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거의 다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식 M 버전을 못 만들어서 그냥 이거는 뒤에다 붙이잖아요. 앞에 붙여야 정식 M인데 i4 M50, i5 M6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높고, 왜 뭐 설명 들어보면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그랬잖아요. 결과물로 얘기하는 게 공학이라고. 결과가 안 나와. 결과가 안 나오면 그 과정이 뭐가 의미가 있냐. 인문학적으로는 과정은 아름답네요. 결과만이 다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공학도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보면은 결과가 다 떨어지네요. 이론하고 지금 결과가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제어 폭도 넓고 약계자 제어도 안 해도 되고 고회전으로 해서 고출력 걸기도 좋고 또 네오디뮴이라는 연구 자석 이게 중국에서 이 산업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중국에 종속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재 대란을 통해서 공급이 또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도 있으니까 사실 제조사에서 가장 또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대도 WRSM 모터를 연구를 해서 이걸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게 네오디뮴이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중국에서 가공이 돼요. 네오디뮴이라는 물질과 붕소를 이제 합금을 통해서 철자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금 자석을 이제 네오디뮴을 써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네오디뮴이 중국에서만 가공이 되니까 거의 대부분 뭐 볼리비아에서도 조금 되긴 하나 완제품은 거의 중국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이제 네오디뮴이 열에 좀 약해요. 그래서 100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자성을 잃게 되고 그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예 영구적으로 자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파괴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디스프로슘이라는 히토류를 또 섞어요. 이 영구 자석에 들어가는 네오디뮴이라는 것은 납보다 2배 정도 많이 매장이 돼 있어서 히토류라고 부르기도 좀 부끄러운데 디스프로슘은 좀 요건 희귀한 광물이긴 합니다. 근데 요것도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200g도 안 들어가요. 요 디스프로슘은. 그러니까 뭐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물량은 아니에요. 지금 매장되어 있는 양으로도 충분히 뭐 영구자석 대중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뭐 충분한 매장량은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히토류를 또 중국에서 뭐 정부 차원에서 야이씨 이거 우리가 좀 기분 나쁜데 하면서 이거 가지고 갑질을 한다 그러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회피하려면 다양한 규격의 모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히토류 대란이 벌어져서 PMS의 모터를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라 그러면 긴급 사퇴하네요. 그럼 껌 대신 닭이라고 해서 WRSM 모터라든 아니면 인덕션 모터라든 이런 다양한 모터들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하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놔야죠. 물론 그렇게 중국이 막무가내로 지금 고도로 얽혀 있고 냉전 시대도 아니고 한데 기업의 밸류체인이 촘촘하게 묶여져 있는 이런 글로벌 시대에 그렇게 아무리 중국이라 그래도 대책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뜯어보면 그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 그래서 뜯어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순수하게 이런 제품을 이전에 찾아보기 어려워요. 융합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융복합 기술로 인해서 제품이 국경이 없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자원 하나 가지고서 뭐 세계 산업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실력 행사를 한다. 중국도 그렇게 지금 뭐랄까요 대책 없는 또라이에서 변화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는 건 아니나 그래서 대비책을 마련을 해놓긴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막 야 이거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기술들을 확보를 해놓는 차원이니까 PMSM 모터가 앞으로 한계점에 다다라서 WRSM 모터로 가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WRSM 모터로 가기 위해서 개발한다 그러면 PMSM 모터를 무력화시킬 만한 WRSM 모터의 결과물이 있어야 돼. 그 더 높은 회전력 한 25,000 RPM에서 더 엄청난 성능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생제동 효율 다 잡아낼 수 있고 내구성까지 문제없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쪽이 최종 목표다 해서 깃발 꽂고 가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현대에서 WRS의 모터를 개발하는 건 보험을 드는 차원입니다.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 순위는 언제든 바뀌는 거예요. 독일이 이렇게 고전을 할 거라는 건 누구도 상상을 못했죠. 전기차에 오니까 이제 그 순위가 테슬라, 현대기아가 막 치고 올라오니까 바뀐 겁니다. 그러면 뭐 현대기아, 테슬라도 안심할 수 없어요. 이 순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기술로 말해주는 거니까. 결과물로 바뀌는 거니까. 아이리5N보다 더 뛰어난 결과물이 비슷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다른 제조사에서 나온다. 그럼 그게 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술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그리고 BMW 보증 문제는 뭐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실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이 부분은 BMW가 마음 고쳐먹고 빨리 보증 연장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보장 연장 안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WRSM 모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중요하게 부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내구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 보증을 그렇게밖에 못한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만 늘리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죠. 그래도 보증이 어느 정도 되나 보다. 내구성이 어느 정도 뭐 제조사에서도 자신이 있나 보다. 혹은 문제가 있다 그래도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그 기간까지는 안심하고 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쉴드를 쳐줄 수 있는데 뭐 2년에 무제한, 3년에 6만이에요, 10만이에요. 하여튼 뭐 이렇게 손부끄러운 보증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전기모터는 늘 말씀드리지만 10년 보증이 기본, 가전업계에서 10년 보증이 기본이고요. 이제 평생 보증까지 나왔어요. 네. 전기모터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전기모터라는 부품은요, 엔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엔진 보증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엔진 보증은 다른 제조사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제조사들도 다 BMW하고 똑같이 합니다. 왜? 엔진은 들어가는 부품도 많고 잘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폭발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지금 전기 모터는 BMW만 딱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제조사들은 다 그거보다 길어요. 5년에 뭐 10만인가요? 뭐 이렇게 해주는 데가 그나마 제일 짧고 8년에 16만, 뭐 10년에 16만, 10년에 20만 뭐 이런 보증들을 다 해주고 있는데 유독 BMW만 WRS의 모터를 쓰고 있고 그 보증을 이렇게 짧게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영상 제작업자들이 또 뭐 독일차, 전기차 옹호하면서 중량 그게 뭐 대단해. 아무 문제 없다. 기술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뭐랄까요. 중학생 과학 시간에서 배우는 결과보다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진짜 참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독일 제조사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독일 제조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언급도 안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혼란이냐면 예, 홍보를 대행하는 대행사와 영상 제작업자들 사이에서 그 참담하리만큼 없는 공학에 대한 전문 지식 그걸 바탕으로 그냥 똑보를 차는 건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왜 생기냐면 아직도 선풍기 켜놓고 자면 질식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달에 갔다 온 적 없다. 지구는 사실 평평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21세기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아마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참담하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한 번에 변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점점 좋은 방향으로 결과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참을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아마 가긴 갈 겁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조금 뭐랄까요, 좋은 얘기들은 아닌데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또 자각을 해야 이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또 빨리 세울 수가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또 간혹 이렇게 꺼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